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 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전에 저희가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때 그때 오피스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 사례로서 이제 저희가 있는 마곡지구의 오피스텔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매물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투자성이 있는지를 하나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마곡지구 오피스텔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마곡지구 오피스텔 투자하고 계실 분들은 오늘 마곡지구 오피스텔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주의 있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내용 중에서 가장 컸던 거는,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조정도 사용지역이 서울 전 지역이 다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파트 시장에서 2025년 10월 15일 대책이 영향이 크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뭐 투기과열지구라더니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추가 지정이 되면서 나쁜 영향이 끼쳤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가장 컸던 게 조정도 사용지역에 포함이 되는 거였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그동안 조정도 사용지역에 포함이 안 돼 있었던 지역들, 그러니까 서울, 서초, 송파, 영산,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구들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오피스텔 투자를 하더라도 이제 주택세에서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도 합산 배제가 안 되면서 세제 혜택이 있었는데, 조정도 사용지역이 지정됨과 동시에 이런 혜택들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특히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보면은 조정도 사용지역에 포함되는 순간부터 이런 혜택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컸었고, 이 영향으로 사실 내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1주택에서 다주택자가 되다 보니까 양도세 문제가 생기고 종합부동산세에 문제가 생기니까 오피스텔 수요에 대해서 그만큼 수요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가격들이 영향을 받고 실제 오피스텔 거래들이 시장에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물론 아파트를 대체하는 아파텔이나 이런 데들은 우리가 최근에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눌림목이 약간 뭐 풍선 효과로 오피스텔이 오른다라는 기사도 있지만, 실제 이 주택수 문제, 주정사용지역이 진행되는 문제 때문에 저희 마곡지구 오피스텔 가격 조사를 하고 서울지역 오피스텔, 특히 원룸 오피스텔들을 보면 오히려 가격들이 조정보는 영향들이 많고 또 급매가 꽤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급매물들이 투자하기 어떤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곡지구 오피스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마곡지구 오피스텔에 양천 향교역에 있는 대방DMCT라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로 9호선 양천향교역 바로 연결이 돼서 주거 여건이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1200호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오피스텔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매매가들을 보면 원룸 기준으로 전용면 7평짜리가 한 1억 7천 정도에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2019년, 20년 이 오피스텔 규제가 되기 전에는 2억 2천까지도 거래가 되던 매물들인 게 이제 급매로 나오는데, 이게 거의 2015년도, 16년도 분양할 당시에 분양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매물은 이런 매물도 있습니다. 양천향교역에 있는 스카이라는 오피스텔인데, 현재 매매가 1억 700의 급매물이 나와 있어요. 이게 한 전용면 5평 되는 이제 약간 복층 가까운 층고가 높은 오피스텔인데, 이게 재밌는 건 매매가는 1억 700인데 월세는 1억 500에 10만 원도 있고 568만 원도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제 거래가 되는 가격이에요. 만약 1억 700에 사서 1억 500에 10만 원의 월세를 준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중개수수료와 그 다음에 취득세까지 감안해서 했을 때 약 12%의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전세금은 1억 2천 가까이 되는 이런 오피스텔인데, 요즘 이렇게 급매물들이 시장에 나와 있다. 그럼 이런 걸 투자하기엔 과연 어떨까? 그래서 마곡에 있는 오피스텔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마곡에 있는 오피스텔들 전체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총 14,907실이 있거든요. 역별로 다 비교를 해보고 이렇게 원룸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양천 향교역에 있는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는 약 수익률이 대부분 6%가 다 넘었습니다. 원룸 오피스텔들 수익률이 매매가는 1억 2천대에서 1억 7천대까지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어쨌든 작은 오피스텔, 그러니까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매매가가 높은 오피스텔들, 아까 대방DMCT 같은 그런 오피스텔들, 약 규모가 좀 큰 오피스텔들도 매매가 상대적으로 비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3%의 수익률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발산역, 그리고 마곡역, 신방역, 마곡나루역까지 전체 14,907실의 오피스텔을 다 조사를 해봐도 대부분의 오피스텔들의 수익률이 6%를 다 넘는 상황인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월세는 올랐고 매매가는 떨어졌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급매물들에 따라서는 7% 이상 수익률을 가능한 것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는데,
여기에 투자의 기회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격들이 2014년, 15년도에 분양할 당시에 분양가에 거의 근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이라 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장점을 가진 곳이 마곡에 있는 오피스텔들입니다. 그러면 마곡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첫째, 전 건물이 자주식 주차 시설을 더 완비하고 있고 약 세대당 0.6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갖고 있는데 원룸들은 사실은 주차 공간 이 정도면은 굉장히 넉넉하거든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들 웬만한 건물들이 다 타워형이라든가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근데 마곡지구는 건물을 갖다가 준공할 당시에 그 공급할 때 되게 그 준공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열효율 등급이라든가 단열재라든가 이런 구조적으로 잘 갖춰진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전 건물들이 열효율 등 갖추고 단열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냉난방 효율이 좋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건물들이 중앙 냉난방 공급 방식으로 보통 오피스텔들 보면 원룸인데도 보일러실 같은 게 있으면서 공간 효율이 되게 낮은 경우가 많은데 마곡은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공간 효율에 되게 좋은 장점을 갖고 있고 전 건물이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준공된 곳이다 보니까 모든 건물들이 신축 건물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오피스텔들이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 지역이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기본 계획에서 오피스텔 공급이 더 이상 안 되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추가 공급할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량 증가 요소가 없다라는 것도 향후에 계속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회사들이 입주를 하면 할수록 아직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입주가 안 된 곳들이 많거든요. 하면 할수록 이 수요는 늘어나는 거고 공급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월세도 늘어날 여지가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생활 인프라 시설도 서울 어느 지역보다 잘 갖춰져 있죠. LG아트센터, 미술관, 트레이더스 같은 쇼핑시설, 그리고 이대병원, 또 서울식물원 같은 녹지까지 갖춰진 곳이다 보니까 주거 환경적인 측면에서 서울에서 이런 곳이 별로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를 한다면 마곡지구 오피스텔 지금 현재 6에서 8% 정도의 수익률을 갖춘 곳이란다면은 여러분들이 투자처로서 한번 생각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마곡에 오피스텔 투자하는 건 좋을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주택수 규제는 분명히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거나 다주택이신 분들은 오피스텔 투자하는 게 좀 꺼려지시는 게 맞고 실제 투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먼저 1억 내외 소액을 갖고 있는데 금융자산으로 들어가자니 좀 금리가 좀 아쉽고 그 다음에 투자는 좀 이 상하의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리스크를 좀 회피하고 싶은 사회 초년생이나 또 청약주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오피스텔은 청약할 때 주택수에서 업무시설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투자처로서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거주하시면서 서울에 뭔가를 사놓고 싶은데 현실 없이 안정적인 월세도 받을 수 있고 또 위치적으로 좋은 곳을 갖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주주택수가 문제가 안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충분히 서울에 임대사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마곡의 오피스텔이 충분히 대안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퇴 이후의 자금 운영 방법으로 주택에도 의사가 없는 안정적인 임대사업 희망자라면 충분히 대안 투자로서 마곡 오피스텔은 이분들에게 은퇴 생활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기까지 좀 장기적으로 주택 매도 계획이 없는 분들, 분명히 조정대상지역은 정부에서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만약에 주택 가격이 인상이 없다 한다면 조정대 해제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조정대 해제 시기까지 매도 계획이 없는 분이라 한다면 소액 임대 사업으로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곡의 업무주가 직장인이면서 마곡 신도시 인프라를 누리는 1인 가구 실거주자라 한다면 다른 어떤 대안보다도 훌륭한 주거지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투자하기에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마곡지구 오피스텔들 매력도가 서울에 있는 어떤 오피스텔들보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자세히 보시고 꼭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